자기가 편두통이라고 찾아오는 사람 대부분은 편두통이 아니고 자기가 편두통 아니라는 사람 중에는 굉장히 많다고. 심하면 심할수록 양쪽 머리가 아파요. 원래 체하면 머리가 아픈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편통이에요. 아 진짜요? 아. 오늘은 대한두통학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주민경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신경과에서 주로 두통을 보는 거죠? 네. 자, 오늘 일반적인 두통, 또 뭐 편두통, 긴장성 두통, 하여튼 두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던데 두통 관련 얘기 많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편두통이 있죠. 네. 편두통은 뭐예요? 편두통은 뇌가 과민해서 그냥 반복적인 두통 증상가 나타나는 병이죠. 근데 왜 이름이 편이 이게 한쪽이 이게 한쪽 아프다고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헤미크레니온이라는 말에서 시작을 했어요. 유럽 서구에서 만들어졌는데 한쪽 머리의 통증, 헤미인데 어미가 잘못 떨어졌어요. 그게 한쪽 머리라고 시작을 했는데 반복적인 심한 통증이라는 일반 명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한국말도 뭔가 좀 바뀌는 게 맞겠네요. 이게 다들 우리뿐만 바꾼 게 아니라 네.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들 그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진짜 편두통 하면 이렇게 한쪽 머리가 지끈거려요 하면 너 편두통 아니야? 나 그 얘기 들었어. 자기가 편두통이라고 찾아오는 사람 대부분은 편두통이 아니고 자기가 편두통 아니라는 사람 중에는 굉장히 많다고. 그냥 일반 두통인 맞아요. 줄 맞아요. 알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심하면 심할수록 양쪽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편두통이라 그러면 아니라고 나는 양쪽 다 아파서 편두통 아니라고. 아니라 그러죠. 그런데 편통의 가장 증상은 속이 미식거리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두통이 머리 있어요? 아픈 게 아니고요? 머리 아프면서 메스꺼린다, 울렁거린다, 취한다, 체해서 머리 아프다, 다 편통. 멀미할 때 머리 아프다, 편통. 원래 체하면 머리가 아픈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편통이에요. 그게 편통이에요. 체했다고 늘 머리가 아프진 않잖아요. 체할 때 늘 머리 아파요? 가끔이라도 아픈 건 편통이에요. 진짜요? 편두통 환자가 얼만큼 되는데요? 편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심한 편통. 심한 편통은 한 6%. 6%. 근데 조금 이제 유사한 편통이 이제 계열 편통이라고 있는데 그건 한 10%. 이제 동양인들이 좀 더 많아요. 그럼 생각보다 저희 회사에서도 편두통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럴까요? 많죠. 특히 여성들 중에 그냥 머리 자주 아프고 그다음에 특히 생리기간에 머리 심하게 아프고 온몸 아파서 머리 아픈 분들 되게 편통이에요. 아니 그런 식이면 15%가 아니라 뭐 55%일 거. 그래도 15%밖에 안 돼요. 그래요? 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신경과 의사들, 그 두통을 보는 의사들한테 유병률을 물어보면 50%가 나와요. 우리나라도 50%, 일본도 50%, 대만도 50%. 그러니까 실제로는 50% 정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통계는 16%, 15%. 그러니까 안심한 사람들은 병원에 안 가고 안 가고 그다음에 자기 증상을 적절하게 호소를 안 하니까. 그럼 이제 그냥 두통도 많잖아요. 네. 온 국민이 다 아프잖아요. 네, 네. 그럼 그냥 두통하고 편두통의 그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일상활동에 좀 장애가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이제 사람 중에 제일 많은 거는 긴장의 두통이 제일 많은데 병원 오는 사람들은 항상 편통이 제일 많아요. 50에서 60% 정도. 병원까지 두통 때문에 찾아왔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편두통이다. 네. 왜 생깁니까 편두통? 아니 그 전에 두통은 왜 생기는 거예요? 모든 통증은 일종의 방어 기전이죠. 방어 기전. 만약에 통증이 없어지면 우리가 다치게 되죠. 손상이 되고 마치 당뇨 환자들 신경 손상이 되면 뭐 여러 가지 다치고 막 무릎이 부서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외부의 세균이라든지 손상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염증이 나타나잖아요. 거기 통증을 유발을 해요. 그럼 두통도 염증입니까? 염증이죠. 오... 두통도 염증이에요. 특히 두통 환자들한테서는 조금 염증이 더 많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편통 환자들이 고혈압, 고지혈증이 더 많아요. 자, 편두통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네.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속설도 많고 해서 오늘 두통학회 회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저 OX 퀴즈 네, 예. 이거 가지고 네네네. 네,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두통은 머리의 한쪽 부위만 아프다. X. 아닙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죠. 심할수록 양쪽이 다 아프다. 자,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머리가 아프다. 요거는 편두통이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말씀은 편두통 환자도 스트레스 받으면 증상이 심해지는 건 맞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편통 환자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잠을 많이 자도 생기고 네. 잠을 적게 자도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생기고 스트레스가 없어져도 생겨요. 뭐야 편두통 환자 왜 이래? 내가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의과대학 다닐 때 네. 시험 끝나고 머리 아픈 거야. 보통 시험 끝나면 즐거운데 난 머리가 아팠어. 시험을 잘 못 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편두통은 성격이 예민한 사람한테서 더 잘 나타난다. 더 확실히 옵니까? 그러니까 편두통은 머리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예민해. 그러니까 편통 환자들이 요새 이제 아는 거는 과민한 뇌라고 하거든요. 과민한데. 네. 빛, 소리, 냄새, 자율신경계도 이상하고 실신 많이 하고 마음도 예민해요. 우울, 불안이나 불면증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불면증 환자 중에는 편두통 비율이 더 높아요? 예. 그럼 불안장애 있는 분들도 편두통 높다. 높고 그 회사에서 되게 짜증 잘 내고 막 이렇게 좀 성격 안 좋은 사람들일수록 편두통 확률은 더 올라갑니까? 아마도 편두통 맞네. 자, OX 계속 하겠습니다. 편두통은 한 번 발생하면 평생 나타난다. OX예요. 생겼다가 없어졌다 그래요. 잠깐 고통받고 쭉 없는 분들도 많다는 있어요. 뜻이에요. 예. 편두통은 예방 가능하다. 거의 예방 가능하다. 거의 약에 예방 따라서 가능하다. 예방 약물로 줄일 수는 있으나 100% 줄일 수는 없다. 그러면 약물로 예방하는 거 말고 예. 생활 습관 조절? 본인이 뭐 조심해서 이렇게 좀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있죠. 첫째는 유발인자를 피하는 거죠. 직장 상사? 어떻게 없애지? 그것도 하나예요. 그것도 하나. 거꾸로 이제 과식, 그다음에 결식, 야식. 야식. 그거 된적에 그다음에 자기가 딴에 유발하는 음식이 있어요. 아, 사람마다 또 달라요? 다 달라요. 이게 나는 이제 튀김 음식, 제사 음식, 죄송합니다. 그리고 날씨. 날씨. 날씨가 있고 악화윤자가 특히 여성들은 생리시 때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약을 계속 먹으라 그래요. 그냥 트립탄 같은 거 빨리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생활 습관 조절 중에는 거의 없네요. 사실 피할 수 있는 게. 있죠. 과식. 운동. 운동도 피해야 됩니까? 운동을 조금 단계별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웨이트 같은 걸 하면 두통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웨이트를 하지 말고 운동에 대한 내성을 하기 위해서 유산소를 조금 강도가 낮게 해서 하다가 점점 올리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심한 운동하고 오래 달리면 그 머리 아픈 것은 안 당연히 아파요. 안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운동을 안 해봐가지고. 안 아파요. 건강하면 안 아파요. 편두통은 다른 뇌질환하고 뭔가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군요. 그러면은 편두통 있는 사람은 다른 뇌질환이 더 잘 걸린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다른 뇌질환으로 뇌질환이 인해 있으면 편두통이 편두통이 잘 온다는 발생한다. 뜻이에요? 둘 다일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다른 병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편두통 있는 사람은 딴 병이 안 생긴다. 예. 어떤 병이? 어떤 게 안 생겨요? 여성들은 유방암, 왜? 유방암이 적게 생겨요. 남자들은 위암. 좋은 거네 그럼 편두통 진단 받으면. 근데 고혈압, 고지혈증 그런 건 역시. 잘 생겨요. 그런 것 좀 더 많고 심장병 뭐 그런 것도 좀 더 많이 생겨요. 특히 여성들 중에 조진 편통이라 빛이 반짝반짝 보이는 여성들은 피임약하고 이제 흡연을 하게 되면 뇌졸중 유병률이 한 6배에서 10배 정도까지 올라가요. 아마 그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그거 항상 그 여성 호르몬 처방하실 그렇죠. 때 꼭 물어보실 거예요. 이거 궁금합니다. 저 하나. 편두통은 쉬면 낫는다. 대개는 이건데 네. 갑자기 쉬면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규칙적인 삶. 그러니까요. 굉장히 규칙적으로 살아야 될 거. 여기 이쯤에서 좀 궁금한데 편두통을 앓고 계신 편두통 대가인 주민경 교수님의 하루 루틴은 어떻게 되나요? 아침 5시 50분에 일어나서 네. 출퇴근 지하철에서 4km를 걷고 네. 진료 보고 네. 그다음에 운동 1시간 하고. 그걸 거의 매일 반복하시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지루하지 않습니까? 근데 직법 반응이 나타나는데 아프고 막 그런 진짜? 편두통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칙적으로 출퇴근하고 운동도 적당히 하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으신 거예요?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안 하면 불편하니까. 그럼 뭐 이렇게 술자리 음주나 뭐 이런 거 안 하십니까? 하죠. 그건 하시는 하죠. 거군요. 음주나 흡연도 편두통이랑 관련은 있을 거 아닙니까? 편통 환자들이 술에 약해요. 특히 아시아인들.
아시아인들이 알코올 약한 사람들이 편통이 많이 생긴다 그래요. 저는 오늘 방송으로 얻어가는 게 있습니다. 뭐, 저는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료예요? 알고 보니 제가 편두통 환자였네요. 네. 자, 오늘은 두통학회 회장 맡고 계신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의 주민경 교수님 모시고 편두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